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달러가 떨어졌죠. 달러가 떨어지면서 미국 증시와 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빠질 수 없죠. 지금 현재 가격 187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1900달러를 넘나들면서 다시 한번 11,000달러대를 노리고 있는 비트코인. 남은 한 주 동안에 더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하락형 쐐기를 뚫고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더욱더 크게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그닥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큐코인에 크게 해킹이 터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 금액이 1억 5천만 달러가 아닌 2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예상했었던 것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해커들이 훔친 토큰을 내다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커들이 처분한 코인들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컴파운드를 이더리움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이더리움으로, 그 외에도 ERC20 토큰들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거래소 있지요. 수합 프로젝트들 거기에 가서 바꿔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바꾸려고 하면 거래소 측에서 그 계정을 정지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이런 식으로 대량의 코인들, 무려 2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코인들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당 코인들의 시세에 굉장히 좋지 않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하여간 이 공공의 적 해커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행히 달러 하락과 함께 미국 증시가 선전해주면서 큰 영향은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런 해킹 소식 하나로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막 덤핑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잘 견뎌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큐코인 CEO가 화가 나가지고 이 해커들의 목에 10만 달러 상금을 걸었다라고 해요. 정말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잡아가지고 파리채로 그냥 싸대기를 때려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소식 한번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더리움 2.0에 관련된 정보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더리움 2.0 메달라 테스트넷의 검증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스테이킹된 테스트 이더리움의 숫자는 거의 200만 개에 가깝게 달한다라고 하고 있고, 활성 검증자는 6만 2천 명, 네트워크 참여율은 지난 24시간 동안 72에서 80%에 이르는 아주 긍정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난 2년 동안에 이더리움 2.0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오고 있었던 프리즈매틱 랩스의 대장 개발자가 이야기하기를 다가오는 10월 15일까지 이더리움 2.0 모든 기능 개발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더리움에 대해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0년 출시 가야죠. 이더리움 2.0.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 중에 한 명이 개발을 맡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폴카닷 같은 경우 지금 삼각 수렴을 뚫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물론 비트코인이 엎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좀 트레이딩을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만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체인링크 관련된 업데이트.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지불을 지원하는 회사인 알케미페이가 체인링크의 가격 지표를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이어서 당연히 2020년에도 비트코인이 금과 나스닥 그리고 미국 10년 국채 성적을 능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물론 2020년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성적이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하다라고 하네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20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48.7% 성장한, 가격이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비트코인 2020년 1월달 1월 1일 성적이 7,215달러인데 이 기사가 쓰여지고 있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732달러라는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 엄청난 성적이라고,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번 3,000달러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강한 반등세를 보여준 비트코인. 참고로 금 같은 경우는 올해 20.8% 성장을 했고요. 나스닥은 21.63%,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34.59%, 달러는 1.88% 하락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비트코인, 마치 콩나물을 기르는데 거기에 물이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뿌려가지고 엄청나게 성장을 시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연상이 되는데요. 비트코인의 앞날은 더욱더 창창하다라고 합니다. 노보그라치가 이끄는 갤럭시 디지털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성장 잠재력은 지금의 60배 이상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총은 2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금에 비해서는 2%가 채 안 된다. 비트코인이 금 시장만큼 성장 혹은 이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해당 시장은 지금의 6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뭐야, 갤럭시 디지털 니네 비트코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편애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냐 라는 실타가 또 들어올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투자 리서치 회사인 아크인베스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는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1조에서 5조 달러까지 성장하게 될 것이다. 자, 1조에서 5조 달러랍니다. 지금이 2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5배 이상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중간까지 가가지고 3조 달러까지 비트코인 시총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럼 뭐 대충 어림잡아가지고 이제 15배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에 비해서 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봐서는 그것도 전혀 무리한 예측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만 무려 17,100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불 안 가리고 마치 달러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듯이 개수를 모아서 쟁이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것일까요? 이더리움 월드 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기업 단위 또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대규모 추가 구매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이제 기분 좋은 소식 같은데 좀 그렇죠. 얘네들이 물량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도 있다라고 합니다. AMB 크립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유입될수록 유동성과 거래량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국 특정 상황에서 매도 압력도 함께 커져서 개인 투자자들은 제로섬 게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덧붙였는데, 만약에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건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뭐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너무나 쉽게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세상에 공정한 게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불공평하지. 태어날 때 출생부터 다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막 대학도 좋은 데 가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 기사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 AMB 크립토 같은 경우 이 제로섬 게임 이야기를 하는 걸 봐가지고는 비트코인이 국제적으로 채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을 받게 된다라면은 뭐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래는 하게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금처럼 사람들의 삶 속에 비트코인이 녹아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뭐 금도 지금 거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도 그렇게 안전자산으로서 인식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동안에 많이 캐냈습니다. 그래서 발행량 중에 90% 가까이 채굴이 된 상태이고 250만 개의 비트코인만 남았다라고 하네요. 이거 다 캐려면 100년 넘게 걸린다라고 저도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현상, 반인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인지 블록스트림 CEO인 아담 백시도 이야기하기를 대다수의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20년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자산이 됐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 63일 연속으로 $10,000를 돌파한 후 유지를 하는 최장 기간을 수립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10,000가 비트코인의 바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닌가.
뭐 실제로 지금 현재 채굴을 하려면은 비트코인 하나를 완전하게 캐내는데 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은 8,000달러에서 12,000달러 정도가 뭐 든다라고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바닥에 가까운 가격이 이 10,000달러가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잠깐 동안 비트코인 분석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매크로 CRG라는 분석가,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외환 관련된 거래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봐라. 이 지금 저항을 지지선으로 돌렸고 최근에 더 높은 고점을 기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일까? 여러분들도 이미 답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CME 갭 때문에 그렇죠. CME 갭이랑 미국 증시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도 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ME 갭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개미들의 예상과 달리 움직이는 세력들은 쉽사리 이 부분을 메꿔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형 쐐기, CME 비트코인 선물시장인데 상승형 쐐기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은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여기까지 가지 않고 이 정도까지 떨어져 가지고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이 마찬가지로 크립토 미스트라는 분석가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6시간 봉을 봤더니 상승형 쐐기가 보이네, 그러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11,000달러까지 한번 밀었다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비쳤었고, 인컴 샤크라는 이 분석가 비트코인 지금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며 11,200달러를 한번 도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 지표인 OBV를 봤을 때 상승세가 엿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일단은 현금 관망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공포에 다다라 있어요. 어제 중립이었었는데 오히려 공포로 내려간 상황.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갔죠. 아마 이 비트코인의 지금 상승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달러가 떨어지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금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 강세를 같이 이어나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항상 암호화폐 소식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보를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제 내일쯤 해가지고 미국 대선 토론이 열린다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의 첫 번째 토론 대결. 이 토론에서 나오게 되는 말이라든지 이 토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지가 미국 증시에 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요즘에 또 토마토가 귀해졌다라고 하죠. 햄버거에 토마토가 빠질 정도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토마토 밭에 물주기, 광고 영상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뉴스 토마토예요. 이름도 재밌네요. 자, 아무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